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앱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공룡들, 소위 빅테크라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초롱성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향후 5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업들 중 절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애플이 망하겠어, 구글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뇌과학자이자 AI 시대의 통찰을 가장 예리하게 짚어내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잔혹하고도 거대한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름 돋는 변화의 실체, 그리고 그 속에서 애플과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지, 더 나아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끝나버린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쥐어야 할 마지막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5년 혼돈의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계를 딱 3년 전으로만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억나십니까? 오픈 AI가 챗 GPT라는 걸 세상에 처음 공개했던 날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게 그냥 말 좀 잘하는 심심이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 주변 지인들, 특히 평생 아날로그로만 살 것 같았던 중년의 아저씨들조차 이제는 인생에 중요한 고민이 생기면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AI에게 물어봅니다. 야, 나 이번에 사업 아이템 이거 어떠냐? 우리 딸내미 진로 상담 좀 해줘봐. 심지어 AI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성격까지 부여해서 김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그 기계가 내놓은 대답을 믿고 실제로 인생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불과 3년 만에,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방까지 들어온 겁니다. 인간의 적응력이란 게 정말 무서울 정도죠. 지금 편의점이든 분식집이든 가보세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전 같으면 축구 이야기나 연예인 이야기를 했겠지만 요새는 야, 챗 GPT 써봤냐? 아니야, 요즘은 클로드가 더 낫더라. 무슨 소리야? 제미나이가 짱이야 라며 마치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응원하듯이 AI 모델을 논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이미 우리 발목까지 차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발명되고 이런 변화들은 수십 년, 길게는 100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겐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AI 혁명은 다릅니다.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집니다. 지난달에 배운 기술이 이번 달에는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미친 속도전입니다. 이 속도전이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에게 왜 치명적인 공포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써먹었던 생존 전략, 즉 패스트 팔로워, 패스트 폴로워 전략이 이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커닝입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벤치마킹이죠. 서구 선진국들이 150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며 만들어 놓은 정답지가 이미 있었거든요. 산업화라는 거대한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를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답안지가 옆에 있으니까 밤새워가며 죽어라 베끼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기술 있는 나라에서 사오거나 유학 가서 배워오면 됐습니다.
왜냐? 지난 30년은 세계화의 시대였으니까요. 서로 시장을 열고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잘 살자는 분위기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세계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들이 가진 핵심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중국이 비단 만드는 기술 안 뺏기려고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AI 기술, 반도체 기술이 곧 국가의 생존 무기가 되었습니다. 훔쳐가려고 해도 철통 보안이고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안 팝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과 리더들은 여전히 습관처럼 두리번거립니다. 어디 벤치마킹 할 데 없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데 어쩌죠? 벤치마킹 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돈이 되는지, 금융에 어떻게 쓰고, 제조업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 세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답지가 없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답을 써 내려가야 하는데 평생 베끼는 연습만 해온 우리에게 이건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인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때 썼던 무기, 헝그리 정신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 일주일에 150시간씩 일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젊음을 갈아 넣어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Z세대에게 야, 나라를 위해 주 100시간 일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즉, 우리가 가졌던 빠른 추격자로서의 장점들이 기술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인구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까요? 김대식 교수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 중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애플이 메타가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논리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장 위험한 기업으로 지목된 곳 중 하나가 바로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메이크 저커버그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메타는 자체적인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메타는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가 목숨 걸고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 안경 같은 디바이스죠. 하지만 그게 대중화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메타는 지금 AI 주도권을 잡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고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크기가 무려 뉴욕 맨해튼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5개 분량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도시 하나만한 컴퓨터를 돌리는데 정작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는 확실한 수익 모델은 아직 물음표라는 겁니다. 과연 메타가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5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애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감성과 디자인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하지만 AI 시대는 기능과 지능의 싸움입니다. 예쁘고 비싼 폰이 아니라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비서처럼 일해주는 폰이 필요한데 애플의 AI 경쟁력은 냉정하게 말해 경쟁사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플이라고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하의 엔비디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AI 칩이 없어서 못 파는 슈퍼갑이지만 젠슨 황 회장이 왜 매일 가죽 재킷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AI가 미래다 라고 외치고 다닐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라는 엔진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엔진을 샀으면 그걸 끼울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그 자동차를 타고 달릴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자동차는 데이터 센터고 도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로 돈 벌었다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엔진은 비싸게 사왔는데 정작 그걸로 뭘 할지 몰라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형국이죠. 만약 기업들이
야, 이거 AI 해봤자 돈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날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암울합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끝났고 세계화는 닫혔고 빅테크들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도태되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동안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구박받았던 그 제조업이 AI 시대에 대한민국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의 AI, 즉 챗 GPT 같은 놈들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에 쓴 글, 올린 사진, 영상 이런 걸 학습해서 말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AI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최후의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 즉 몸을 쓰는 AI 로봇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로봇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문 하나 못 열어서 쩔쩔매는 모습들. 인간에게는 너무나 쉬운 물병 집기조차 로봇에게는 고등수학 미분방정식을 수만 번 풀어야 가능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고요? 로봇은 본능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로봇 공학자들은 이걸 수식으로 계산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깨 관절을 30도 올리고 팔꿈치를 45도 굽혀서 이런 식으로요. 이걸 역운동학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로봇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서 가르치자. 마치 아기가 걸음마 배우듯이 AI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I에게 말을 가르칠 때는 인터넷에 널린 텍스트를 쓰면 됐습니다. 그런데 용접하는 법, 나사 조립하는 법, 배 만드는 법 같은 움직임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없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특수 장갑과 고글을 끼우고 하루 종일 로봇 대신 물건을 옮기게 합니다. 그 움직임을 데이터로 녹화해서 로봇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알바생들이 숙련공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가르친 로봇이 정밀한 용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공장을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 보내버렸죠. 마스크 하나도 자체 생산 못해서 팬데믹 때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에겐 이제 장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동안 기름밥 먹으며 손끝 감각으로 0.1mm의 오차를 잡아내는 베테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심지어 김치 공장까지 쌩쌩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울산, 창원, 거제도에 가보세요. 수십 년 경력의 용접 명장, 조립 명장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머릿속과 손끝에 있는 그 노하우, 그 미세한 움직임. 이게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명장들이 은퇴하기 전에 특수 장비를 입혀서 그들의 움직임을 전부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형 피지컬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죠. 이건 챗 GPT가 흉내 낼 수도 없고 미국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미국이 GPU를 무기로 협박하고 중국이 히토리로 텃세를 부릴 때 우리는 너네 로봇 돌리고 싶어. 그럼 우리 한국산 용접 데이터 사가.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식이라고 타박했던 제조업 현장이 사실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보물창고였던 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쫄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봐라. 코딩? 그거 어려운 영어로 막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한국말로 명령하면 됩니다.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코딩을 짜고 5분 만에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직장인분들은 에이전트 모드를 써보세요. 야, 우리 회사 신사업 기획서 쓸 건데 최근 5년치 트렌드 분석해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좀 써줘. 이렇게 시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AI가 웬만한 신입사원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초안을 딱 내놓습니다. 물론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가끔 헛소리, 할루시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맨땅에 헤딩하는 능력보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데스크 능력, 즉 경력자의 직관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신입보다 경력직이 더 대우받는 세상, 오히려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는 더 유리한 판이 깔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는 끝났고 정답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다 같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질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절대 못 배우죠. 넘어져도 보고 무릎도 까져봐야 탈 수 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주말에 챗 GPT 켜놓고 아무거나 시켜보세요. 게임도 만들어보고 소설도 써보라고 하고 심지어 부부싸움 화해하는 법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AI라는 자전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제조업이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다리가 남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금 뒤처졌을지 몰라도 다가올 피지컬 AI, 세상, 로봇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위기 라는 말 속에 위험과 기회가 같이 들어있다는 말. 너무 뻔하지만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과연 5년 뒤 사라지는 빅테크의 명단에 어떤 기업이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AI 로봇 강국으로 우뚝 서 있을까요? 아니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